지난번에 아담 스미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인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시작해서 도덕감정론이 나왔고 국부론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질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이에크는 이 인간 질서를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natural order, 자연적 질서고, 두 번째는 spontaneous order고, 세 번째는 planned order예요. 아마 자연 질서는 여러분 이해 갈 거예요. 그냥 약육 강식의 정글에서의 질서, 내추럴 하잖아요. 내추럴 질서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잡아먹고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질서. 뭐 질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질서죠. 그 다음에 플랜드 오더, 이것도 알겠죠.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지성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회 질서. 이걸 우리가 인위적 질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건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자연적 질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능적인 질서고, 뭐 보통 떼를 몰려다니는 짐승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서예요. 그 다음에 바로 원시 사회의 질서는 이런 자연적 질서였을 거예요. 그죠? 이 자연적 질서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을 아는 자기 혈연들끼리는 친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적대심이 있어요. 왜? 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자연적, 강아지들 끌고 나가보세요. 잘 모르는 강아지 만나면 서로 짖죠.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갖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적대감을 갖는 질서. 그래서 이건 폐쇄적인 원시사회의 도덕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고, 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이러한 시대에는 개인적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적 영역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요새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종친회 강조하고 동창회 강조하는 문화. 이게 원시시대의 유물이에요. 왜 사람들이 종친회를 강조하고 동창회 강조해? 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동창들을 왜 이렇게 챙겨?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이득을 좀 보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유대감. 이거는요, 원시시대에 계승된, 본능적으로 계승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연대라는 말, 참여라는 말 많이 쓰죠. 평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의식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시시대에 있었던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산품 애용. 이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써먹은 캐치프레이즈예요. 국산품 애용. 외국 영화 보내면 안 돼. 헐리우드 나쁜 놈들 거야. 우리 국산 영화 봐야 돼. 뭐 이런 거. 쌀을 먹어도 신토부리 우리나라 거 먹어야 돼. 북한 사람들은 6.25 전쟁은 비록 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통일을 해야 돼.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무슨 3대 세습 이런 건 예의상 얘기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같은 배달 민족인데. 이런 감정들. 이런 건 다 원시시대에 사실 충만했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런 원시적 질서일까? 우리가 3.1운동 얼마 전에 100주년이었어요. 그때 3.1운동 정신을 1919년에 일으켰던 이유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14개 조항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시대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세계 질서는 약소민족이라도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자결의 시대가 왔다. 권위의 시대는 가고 계몽의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윌슨이 얘기했고 거기에 고무돼서 미국의 안창호나 하와이의 이승만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민족 자결을 주장하면서 3.1운동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류 사회는 또 한 번의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젠 서로 배타적으로 내 민족, 네 민족 가르지 말고 인류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자. 그런 문명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 게 윌슨의 민족 자결운동주의였고, 그걸 갖다 최초로 무폭력, 무저항 원칙으로서 제3세계 국민들 중에 최초로 우리가 했던 게 사물운동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이게 인도로 간디한테 영향을 줬고 세계로 파급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한테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열린 사회다. 세계적으로 서로 무역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사회다. 그런데도 아직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차별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완전 문명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전 지구는 한 민족이다. 우리 서로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글로벌 가치죠.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는 자연적 질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획된 질서, 인위적 질서는 뭐냐? 이건 또 반대예요. 극단적인 반대야. 자연적 질서는 약육강식의 질서고 나쁜 질서니까 완전히 유토피아 같은 질서를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것이 인위적 질서입니다. 시장도 무시하고 중앙계획당국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생산 품목도 경정하고 전체주의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플랜하는 계획경제. 이게 바로 인위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소련의 극단적인 계획경제까지는 아니라도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것을 국가가 모든 개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위적 질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의 폭동과 지성의 폭동이 결합된 결과다. 말이 좀 어렵죠. 본능의 폭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질서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 챙기고 내 것 챙기고 내 편, 우리 편 갈라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친 걸 폭동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로 지성의 폭동은 뭐냐? 그게 나쁜 거니까 전 나라가 인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 인간 지성을 너무 신뢰해서 사람들에게 엘리트에게 맡겨놓으면 인간 질서가 저절로 잡힌다고 하는 오만. 그걸 폭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결합이 돼서 과거 부족주의 윤리를 부활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주의, 복지주의, 복지국가 뭐 다 이런 같은 개념이다.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 대신에 더 바람직한 질서는 뭐냐? 그게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이 자생적 질서는 특징이 뭐냐면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변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자생적 질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언어, 대표적인 자생적 질서가 언어예요. 여기 신조어들 좀 써놨는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 갑분싸라며. 옛날에 우리 70년대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자기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나왔어요. 자기. 원래 자기는 myself,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요새는 오빠라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을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 왜 자기야? 근데 그 오늘날 자기 그러면 연인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 딸이 지금 30, 30인데 걔가 유치원 다닐 때 당근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당근이지가 뭐냐 당연하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려서 모르는 줄 알아. 아이 당근이지가 맞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쓰더라고. 요새 아마 국어사전에는 당근 그러면 1 캐롯 2 당연하다. 아마 이렇게 사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한 20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나온 신조어예요.
여기 있는 이런 단어도 아직은 사전에 안 나왔겠지만 언젠간 사전에 나올지도 모르지. 언어란 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그게 자성적 질서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누가 만들었어요? 농구 누가 만들었어요? 골프는 누가 만들었어? 어느 날 비가 와서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 못하니까 바켓 하나 걸어놓고 야 거기서 공 넣기 해. 해보니까 재밌어. 누가 만든지 몰라요. 스코틀랜드 목동들이 골프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굉장한 운동들이에요. 룰이 바뀌어요. 옛날에 9인조 배구 하다 지금 6인조 배구해. 9인조 배구 할 때는 빈틈이 없어. 아무리 쳐도 다 막아내. 재미가 없어. 6명을 줄이니까 구멍이 많아. 재밌어. 야구도 배트 가면 나무로 했다가 알루미늄 했다가 다시 나무로 갔다가 농구도 3점 슛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전부 농구 골대 밑에서 엉켜가지고 농구인지 싸움인지 뭐 알 수가 없어. 심판도 못 봐. 3점 슛 이런 거 딱 만들어 놓으니까 흩어져. 그러니까 농구가 재밌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어나 스포츠가 자생적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사는 데서는 아까 얘기했던 원시사회 배태적 공동소유권 있잖아요. 그게 자생적 질서예요. 어느 부족이 만들었는지 몰라. 어느 원시인 부족이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게 배타적 공동소유권에서 사적 소유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자생적 질서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서 주의 그러면 이데올로기 같잖아요. 이념이 아니에요.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그건 자생적 질서예요. 시장경제가 언제 생겨났어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든지 어떻게 몰라. 오랜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게 시장경제 자본주의예요. 산업혁명 때문에 갑자기 생겼다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든 사람도 모르고 시장경제의 룰이 자꾸만 변해요. 과거에는 독점은 나쁜지 몰랐어요. 지금은 독점하면 나쁘다 그래요. 룰이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21세기 사회는 열린 사회입니다. 이 열린 사회에서는 이 원시적 유품인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모든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지국가 이념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도 이건 지나친 이념이에요. 오만이에요, 오만. 바람직한 건 뭐냐. 이렇게 인류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자생적 질서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원시 사회를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